이란의 고위 지도자가 테헤란을 떠나 블라디미르 푸틴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의 이번 방문은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그동안 정권이 수년간 숨기려 했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외부의 압박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세계에 팔아온 저항의 이미지를 혼자서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지도자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번 만남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오늘날 이란에서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매우 가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권은 자급자족, 저항경제, 그리고 어떤 외부 압력도 맞설 수 있다는 생각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 미국의 봉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는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선박들이 멈춰서고 수출이 막히며 시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테헤란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급히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이 여행은 트럼프가 이란이 붕괴 상태임을 알렸고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길 원한다고 밝힌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언은 위기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테헤란이 해상에서 완화를 요청한다는 것은 해군의 압박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월 13일부터 미국의 봉쇄로 인해 이란과 관련된 화물의 출항이 제한되고 정권의 경제적 숨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봉쇄가 걸프만 내 모든 선박 통행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란 항구에서 화물을 싣는 선박들은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아라비아해로 나아가 구매자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미국의 압박선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해서 봉쇄를 뚫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의 선전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테헤란이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승리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석유가 고객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이 멈추면 화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에선 항구 출항이 아닌 판매와 전달, 대금 수령이 진짜 승리입니다. 압박은 두 측면에서 경제를 강타합니다. 첫째, 석유와 다른 제품들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째, 식품, 부품, 산업용품 등 중요한 수입품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제재, 인플레이션, 실업으로 고통받는 경제에 이런 압박은 매일 정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은 거리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새로운 시위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경고는 물가 상승, 실업, 석유화학 부문의 피해에 관한 내부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산업과 경제활동 감소도 포함됩니다. 가장 엄격한 평가는 시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일어날지에 대한 의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이 긴급함을 설명합니다. 미국의 봉쇄는 선박과 항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헤란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정권은 국민이 소득, 일자리, 신뢰를 잃으면 경제 위기가 권력 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락치의 러시아 방문은 정상적인 외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압력이 내부 반란으로 바뀌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인터넷 차단은 이런 두려움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이란은 60일 넘게 엄격한 인터넷 접속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인들의 99.9%가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남겨졌습니다. 이 조치의 의도는 위기의 조직화와 노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온라인 근로자, 소상공인,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1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득이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차단된 인터넷은 정치적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테헤란은 워싱턴, 이스라엘, 미국 함정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헤란은 서로 연결된 이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시위를 조직하며 세상에 영상을 보여준다면 정권은 감당하기 힘든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수백만 명을 오랫동안 침묵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라구이체는 테헤란을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절망이라는 해석을 부인하려 했고 자국 대표들이 러시아에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구걸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할 때는 이미 약하다는 이미지가 굳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푸틴과의 회담은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보안 당국자들의 참석은 이번 만남에서 봉쇄, 전쟁, 해상 경로, 추가 확전 위험, 그리고 갈등이 다시 커질 경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파트너십과 정치적 지지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봉쇄를 깨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란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샤헤드 드론, 군사 기술 지원,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러시아 영토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도왔습니다. 푸틴이 필요할 때 테헤란은 러시아의 장거리, 저비용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필요할 때 모스크바는 모든 행동을 신중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첩보, 위성, 정보 제공, 그리고 발언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만만해서 미 해군에 맞서는 것과는 다릅니다. 푸틴은 자신의 전쟁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제재와 러시아 인프라 공격, 유럽 내 군사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테헤란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직접적인 전선을 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모스크바는 이란 외무장관을 맞이하고 사진을 찍으며 지지를 표명합니다. 하지만 이란 유조선을 호위하지도 않고 미국의 선을 넘지도 않으며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동맹국이 테헤란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많은 것을 걸었던 정권에게 이 한계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이란 석유는 시간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데이터 기업인 카플러는 이란이 사용하지 않은 저장 공간이 약 12일에서 22일 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불확실한데 테헤란이 실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은 이란의 최고 지도부입니다. 새 지도자는 아직 배중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 부재는 위기 상황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강한 정부는 통제력을 보여주고 압박받는 정부는 의문만 남깁니다. 루비오 역시 이란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는 강경파와 순수한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강경파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열은 어떤 합의든 더 느리고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라그치의 러시아 방문은 이 정권이 생존 모드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저항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려 했으나 개방을 요청하고 푸틴에게 의존하려 했지만 제한적 지원만 받았습니다. 자국 국민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경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란이 모스크바에 간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여전히 저항을 말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정권이 봉쇄와 자금 부족 그리고 거리의 압박이 대가를 요구하기 전에 버티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